우리들 중에는 다양한 기술에 의해 인간 생활이 마치 낙원처럼 될 거라고, 또한 그런 근사하고 밝은 미래가 금세 찾아올 것이라고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화를 두려워하며 모든 것이 지금과 같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현실에서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시나리오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4년의 여름, 위스콘신 대학의 한 과학자가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이 바이러스는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만약 장래, 테러리스트에 의해 활동하는 과학자가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의 과학자 조지 드보르스키는 기술의 진화에 의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집과 같은 장소에서 누구라도 쉽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어 팬데믹, 즉 범유행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옥스포드 과학자들은 테러리스트나 개인의 악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전염병 발생의 조건이 아마도 향후 5년 안에 갖춰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일부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놈 에디터나 3D 바이오 프린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면 그것이 광범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연구조차 누군가의 위험한 계획 실현을 돕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재해 위협으로는 팬데믹의 위험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염병은 항상 많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큰 피해의 예로는 191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년 반 동안 거의 1억 명의 목숨을 가져간 일입니다. 비슷한 일이, 그것도 다른 스케일로 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여행한다면 팬데믹은 급속하게 세계 각지로 퍼질 가능성이 있죠. 만약 악의를 가진 사람이 에볼라와 같은 위험성과 치사성, 인플루엔자 같은 쉬운 전염성, HIV, 에이즈와 같은 잠복기간을 가진 바이러스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무서울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전 인류에 빠르게 퍼지겠지만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감염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돌연 한꺼번에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의 정부가 생물병기로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전 인류가 전멸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의 위협에 근거를 둔 다른 위협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기술의 진보에 의해 개인이 자택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상당히 위험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온다면 이러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완전한 감시 제어의 빠른 도입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권위주의 체제의 시대가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선진국의 정부는 프라이버시, 이동의 자유 등 불가침으로 여겨왔던 인권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국가는 국민 감시를 위해 저렴하면서도 높은 기술을 가진 효과적인 방침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통제의 모든 문제는 지배층의 엘리트가 부패하여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국민의 부담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챙긴다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저하되지만 반대로 자신들의 부는 풍부해진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국가의 중추는 국민의 폭동이나 봉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 규모의 감시에 의해 온갖 혁명적인 움직임들이 초기 단계에서 차단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인류는 상당히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감시 통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있는 정신병 환자가 자택의 차고에서 전 인류를 파멸시킬 만한 대량의 살상 무기를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한편, 세계적인 감시 통제를 도입하면 전 인류는 소수의 중추 엘리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정말 인류에게는 오웰의 안티 유토피아에 사는 것 이외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먼 미래를 생각하면 아마도 정부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은 머지않아 대부분의 사람을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는 나노로봇 같은 보다 콤팩트하고 눈에 띄지 않는 감시 디바이스를 도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디바이스들이 지구 전체를 감싸게 되고 지구의 눈과 귀가 되어 단일 네트워크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자유의지로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리겠죠. 다음에 나올 미래의 위협도 박테리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생물질 시대의 끝이 다가올 것이라는 위협입니다. 항생물질의 내성균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2050년경에는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슈퍼박테리아에 의해 목숨을 잃을 것이라 합니다. 이식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복잡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맹장염 제거 등의 간단한 수술조차 러시안 룰렛과도 같은 큰 위험성을 지게 될 것입니다.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 폐렴으로도 고령자들은 목숨을 잃게 되겠지요. 오늘날 과학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러한 미생물의 주요한 배양기가 되는 것은 식용 가축의 성장 촉진에 사용되는 항생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육장과 병원입니다. 사육장에도 병원에도 균의 잠재적 기간, 세균 그 자체, 그리고 항생물질이 대량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항생물질은 세균의 진화를 촉진하고 또한 보통 세균이 증식력이 강하지 않은 슈퍼박테리아를 저지할 기회를 막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언스지에 실린 기사에서 과학자들은 만약 가축 사육장에서 항생물질의 사용을 60에서 80% 줄이게 된다면 인류는 약이 작용하지 않는 새로운 슈퍼박테리아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항생물질의 유통량 제한, 축산을 목적으로 하는 항생물질에 대한 세금 도입, 고기 소비량 감소. 이러한 것들이 슈퍼박테리아 출현의 가능성을 대폭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취리히의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의 토마스 반 보케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과학자들은 아직 검출되지 않은 항균성 화합물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한 바이러스나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쯤엔 나노로봇 같은 것이 등장하여 인체에 몇백만 개가 주입되고 그것이 체내를 돌아다니며 위험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포획하여 파괴해줄지도 모릅니다. 구세주로서가 아닌 인류에 대한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니 이어질 속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초대할게요.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께 흥미로웠다면 좋겠네요.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코멘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피드백을 주신다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 무척 기쁠 거예요. 바로 다시 만나요. 그럼 이만.